교과서 101페이지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면 고체의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이죠. 고체라는 주제와 에너지띠라는 것, 그 다음 전기 전도성, 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에너지띠라는 거는 사실 생소한 내용이지만은 앞에서 기본이 되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냐 하면 앞에 쭉 보면 요런 그림 많이 봤죠.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봤는데,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죠.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있다고 했습니까? 보다시피 불연속적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용어를 써서 표현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양자화돼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띠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의 기본적으로 그 바탕이 되는 내용인데, 다시 우리가 하려는 내용으로 돌아가서 102페이지에 갑니다. 102페이지. 밑에 이런 그림 있죠. 밑에 이 그림이 아까 방금 본 그 에너지 준이죠. 근데 지금은 원자가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한 개 있습니까? 이쪽에 보면 원자가 한 개일 때 이렇게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선으로 된 에너지 준위가 되어 있다. 근데 원자가 두 개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원자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서로 뭐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원자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준위가 따로따로 생긴다. 이게 따로따로 생기는 거는 요 위에 글을 한번 보면, 자, 이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 하나의 양자 상태에 두 개의 전자가 있을 수 없다. 자, 요거 화학 시간에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학 시간에도 원래 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스핀의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파울리, 그죠?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한번 적을게요. 파울리, 우리가 베타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의 양자 상태, 그죠? 하나의 양자 상태에 두 개의 전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 상태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문장이. 요 문장은 같은 에너지 상태가 있을 수 없다. 자, 요런 문장하고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밑에 방금 봤다시피 원자가 두 개라도 똑같은 종류라도 요렇게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죠. 다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원자가 엄청 많죠. 여기 보면 원자가 매우 많을 때, 이게 바로 어떤 구조일까요? 이렇게 빽빽하게 원자들이 많은 상태가 바로 고체의 원자 상태입니다. 고체의 원자 상태가 이렇게 원자들이 되게 많게 빽빽하게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선이 빽빽하게 많아지겠죠. 다양한 선들이 빽빽하게 많아지니까 그 간격들이 원래는 불연속적이지만은 되게 많아지면서 마치 하나의 선이 아니고 하나의 띠를 이루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에너지 띠, 이렇게 띠라고 표현되겠죠. 띠라고 표현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이게 밴드입니다. 밴드. 그렇죠? 우리 보면은 뭐 고무끈 이런 거를 우리가 밴드라고 하죠.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띠, 그러니까 에너지 밴드라고 표현하죠. 원자가 많을 때는, 매우 많을 때는 이렇게 선이 아니고 밴드를 이루더라, 띠를 이루더라. 그래서 위에 문장에 한번 줄을 그어보면, 자, 원자 수가 매우 많으면, 그러니까 고체 상태죠. 원자 수가 매우 많으면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원래 불연속적인데 이게 매우 가깝게 있으니까 거의 연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에너지
띠, 그러니까 에너지 밴드라고 부르자. 그걸 에너지 밴드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뭐 오른쪽에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 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띠. 그럼 각각의 용어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원자가 띠. 먼저 그을까요? 자, 원자가 띠라는 용어가 있고, 띠 간격, 뭐 허용된 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자가 띠라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자가 채워져 있는 어떤 구간을 뜻합니다. 자, 위에 한번 더 부가적으로 보면, 자, 원자 제일 바깥쪽에 해당하는 전자가, 원자가 전자죠.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띠, 그러니까 원자가 존재하는 그 제일 마지막, 전자가 제일 존재하는 제일 가에 마지막 에너지띠를 우리가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원자가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하죠. 그럼 그 위에 뭐가 있는가? 에너지는 사실 불연속적이지만은 고체가 되면서 그 하나하나의 어떤 선들이 겹쳐져서 밴드를 이룬다고 했죠. 띠를 이룬다고 했죠. 하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쭉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띠 간격이라고 하고, 이게 띠 간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위에 문장을 보면, 자, 인접한 허용된 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없는 영역을 우리가 띠 간격이라고 하자. 띠 간격. 자, 요게는 뭐 간격에서 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갭. 에너지 갭, 뭐 띠 간격 갭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자 끝 띠에 바로 위에 뭔가 있는 게 아니고 간격이 있습니다. 그치? 그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고 그 위에 또 뭐가 있죠? 어떤 밴드가 있는데 허용된 띠라고. 허용된 띠가 다 어떤 간격이 있는데 그 위가 어떤 거냐면은 전도띠라고 표현해요. 전도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원자가 띠 위에 있는 에너지 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한다. 그렇죠? 원자가 위에 그 띠 간격 위에 그 에너지 띠를 전도띠라고 하더라. 뭐 허용된 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란 말입니다. 적어 보면 이건 전자가 뭐 위에 문장도 있지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영역을 허용된 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제일 가에 전자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제일 마지막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구간이 이제 원자가 띠라고 하고, 그 위에는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간격을 두고 그 띠 간격 갭이라는 걸 두고 어떤 또 허용된 띠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띠가 있는데, 원자가 띠 바로 위에 거를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어떤 허용된 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한다. 그렇죠? 전도띠라고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도띠에 그러니까 원자가 띠 위에 있는 전도띠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가? 요게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두 번째 문장에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열 에너지,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장으로부터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원자가 띠 위에 비어 있는 띠, 그러니까 전도띠로 전이한다라는 거죠. 전이한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전도띠로 올라간다. 그렇죠? 이게 뭐가 올라간다? 우리 요게 전자. 여기 전자죠, 전자. 그러니까 전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이동하는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죠.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이라 해서 또는 전류의 흐름에 도움을 주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이런 전도띠로 이동하는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자가 이동해서 비어진 이 공간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공에 대한
내용은 자, 글씨를 다시 쓰면 양공이라고 하는데 양공이라는 어떤 용어와 어떤 설명들은 사실 반도체 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루고 전자가 이동하면서 비어진 공간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들을 우리 보통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그 뒷장에 봅니다. 뒷장에 보면은 어떤 전기 전도성에 대한 실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 실험을 쌤이 찍어놓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있는 실험을 작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실험은 사실 쌤이 하려고 이렇게 전구도 사고 여러 가지 전지도 사고 다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결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 초등학생도 알죠. 우리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이에 집게, 전선 요게 사이에 다른 물질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어떤 물질에는 전기가 통하고 어떤 물질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사실 다 알지만은 한 번 더 실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금속, 젓가락이죠. 금속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잘 안되네요. 자, 놓고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금속은 전류가 잘 통하죠. 자, 그러면 이쑤시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무 이쑤시개. 자, 이거는 전기가 안 통하죠. 이렇게 연결해도. 자, 이런 물질을 우리가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젓가락 같은 금속은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라고 부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샤프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프심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샤프심은 우리 흑연인데, 흑연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한번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면 불이 끊어졌습니다. 자, 지금 부러져서, 자, 이렇게 해보면 불이 들어오죠. 즉 우리가 흑연은 도체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실험 영상 잘 봤습니까? 자, 지금 그 실험을 보면은 전기가 잘 통하고 전기가 안 통하는 어떤 물질들이 있었죠. 그래서 위에 여기 문장을 보면 고체의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어떻게 물질을 나누는가? 영상에서도 쌤이 언급을 했듯이 도체, 부도체, 또는 절연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에 보면 고체에는 이제 전기 전도성으로 이제 도체라든지 절연체 또는 보통 부도체라고 하죠. 부도체 또는이 아니고 또 반도체 이렇게 나뉜다. 그러니까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나뉜다. 근데 요게 에너지 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번 수업에서 제일 핵심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 도체와 절연체와 반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요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별표 3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들어보면, 자, 여기 보면 도체와 달리 이렇게 도체와 달리 절연체는 띠 간격이 매우 커서 전자가
전이하기 어렵다. 앞에서 배웠듯이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었죠.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받으면 원자가에 있던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띠 간격이 크다. 그러니까 띠 간격이 크단 말은 지금 에너지 차이가 너무 막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크니까 그 에너지 차이가 너무 크니까 어떤 에너지를 주더라도 전자가 쉽게 너무 커서 전자가 전이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고 반도체. 반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있긴 있는데 비교적 작아서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여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띠 간격, 에너지 어떤 차이가 있는데 원자가 띠랑 전도띠의 그 간격이 있지만 비교적 작아서 그러니까 절연체보다 작아서 에너지를 얻으면은 올라가서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전자의 어떤 이동이 일어나고 절연체는 부도체는 워낙 띠틈이 커서 지금 구조를 한번 볼까요? 띠틈이 워낙 커서 전자가 쉽게 전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도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딱 봐도 도체는 원자가 띠랑 전도띠가 이렇게 겹쳐져 있죠. 그래서 자, 도체는 일반적으로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어서 띠 간격이 없고 그다음에 없으니까 쉽게 뭐 그냥 올라가는 거죠. 작은 에너지를 받더라도 에너지 띠에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전자가 비교적 쉽게 원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에너지를 크게 받지 않더라도 전류가 쉽게 잘 흐른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시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지금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그렇죠. 도체죠, 도체. 자, 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어서 작은 전기장, 그러니까 작은 에너지를 받더라도 전류가 잘 흐른다. 요런 구조. 요거는 도체의 구조다. 대부분 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금속으로 많이 알고 있죠, 금속. 요런 대부분 금속들이 우리가 도체다. 그 다음에 밑에는 절연체, 그러니까 부도체죠. 부도체 하면 띠 간격이 매우 넓어서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 원자가 띠랑 전도띠. 자, 이거 원자가 띠라든지 전도띠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밴드죠. 에너지 밴드인데 그 원자가 띠랑 전도띠의 요 사이 띠 간격은 바로 에너지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띠 간격이 매우 넓다. 다른 말로 에너지 차이가 너무 넓어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큰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큰 에너지를 받아버리면 그 물질이 어떻게 될까요? 뭐 타거나 뭐 손상되거나 뭐 터지거나 이런 좀 뭔가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절연체라고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뭐 유리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고무라든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떤 열이 전달 잘 안 되는 물질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어떤 전자의 어떤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내용에서도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큰 에너지를 준다. 그러면 고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무가 타든지 녹든지 뭐 나무가 타든지 유리가 깨지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큰 에너지를 주는 건 그 뭐 의미가 없더라. 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이 손상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반도체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앞에 보면은 이런 종류가 뭐 실리콘 그러니까 반도체 물질 중에 뭐 실리콘 뭐 규소 이렇게 저마늄 돼 있죠. 저마늄. 자, 저마늄을 뭐 우리가 다른 말로 게르마늄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반도체고 이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에너지 간격이 있지만 비교적 작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에너지를 막
흡수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흡수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전자들이 전도띠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더라. 그럼 이 반도체를 우리가 왜 많이 쓰냐 하면은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죠. 반도체는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전류가 흐릅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주면은 전류가 흐르고 어떤 에너지를 줬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게 구조적으로 만들면은 어떤 가전제품의 전류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에너지를 줬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제품들, 그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보면은 전류가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조금 필요한 것도 있고 아주 정밀하게 그 수치만큼 필요한 가전제품도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를 쓰면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줬을 때 뭐 어떤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가전제품은 대부분 반도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체와 절연체, 반도체의 어떤 에너지 구조, 그러니까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어떤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밑에 살짝 평가하기를 한번 풀어보면 갈로를 1번과 2번만 풀어보면 자, 고체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존재한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취급하는데 그 에너지 준위가 그 아까 원자들이 많이 쌓이면서 에너지 준위들이 연속이 아니지만 불연속적이지만 겹쳐지니까 그렇죠? 거의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그렇죠? 우리 뭐 띠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띠 어떤 띠였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 에너지 밴드라고 했습니다. 띠를 영어로 하면 밴드인데 에너지 밴드라고 했다. 그러면 2번에서는 띠 간격이 전연체보다 작아서 전자가 작은 에너지에도 비교적 쉽게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한다? 쉽게. 자, 절연체보다 띠 간격이 작거나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쉽게 전류가 흐르는 도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제일 115쪽으로 갑니다. 115쪽으로 115쪽에 보면은 문제가 살짝 있는데 3번만 하나 풀어볼게요. 3번만. 자, 3번. 자, 고체에 우리가 방금 수업 들었던 에너지띠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전도띠는 원자가띠 아래에 있다. 전도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자가띠 위에 있었죠. 그렇죠? 아래가 아니고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자, 기억은 틀렸고 자, 도체에서 원자가띠와 전도띠는 일반적으로 겹쳐져 있다. 그렇죠. 우리 도체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그 에너지 띠를 보면 원자가 띠랑 전도 띠가 겹쳐져 있을까 일반적으로 뭐 살짝 뭐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다시피 그렇지만은 공통적인 어떤 그 내용은 원자가 띠랑 전도 띠가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에너지로 하도 전자의 이동이 있겠다.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리은은 맞습니다. 자, 낮은 온도일 때 에너지가 낮은 허용된 띠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을 때 보면은 낮은 에너지부터 전자가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 이렇게 쌓아져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 띠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원자가 띠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진도의 어떤 내용을 잘 확인한 다음에 시험을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끝!